PD의 라디오 카페 교통안전 상식 코너 함께합니다. 2주에 한 번씩 익산경찰서 교통안전 담당 경찰관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부터 안전 상식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잠시 집중해 주시고 꼭 실천하셔서 안전한 교통문화에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김민규 경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김민규 경사입니다. 네, 정말 오늘도 오셔서 반갑고요. 지난 회에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수칙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들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유익한 정보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현재 여름이 다가오고 장마철에 접어든 만큼 오늘은 장마철 사고 예방 수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이 정말 장마철 기간인데 빗길 운전이라는 게 정말 위험하잖아요. 이 빗길 교통사고 얼마만큼 위험할까요? 예.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의하면 예, 비 내리는 날의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내리지 않는 날에 비해 1.2배가 높고 예, 비 내리는 야간 교통사고 위험도는 평소 야간 대비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한 빗길 미끄럼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 대비 3.3배, 중상자 발생률은 1.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전북 지역의 빗길 교통사고 발생 현황 어떻게 될까요? 예,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예, 최근 3년간 전북 지역에서는 총 2,200건의 빗길 교통사고로 사망 89명, 예, 부상 3,36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예, 같은 시기 익산에서는 총 328건의 빗길 교통사고로 예, 사망 10명, 부상 55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예. 전라북도에서도 이 빗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장마철에 원음방송 청취자분들이 어떠한 안전 수칙 등을 숙지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또 김민규 경사님께서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 차간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많이 확보하셔야 합니다. 예, 빗길 운전 시에는 날씨가 좋은 날보다는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예, 제동거리는 맑은 날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네, 차간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하시고 20% 이상 감속 운전하셔야 합니다. 예, 또한 빗길 운행 중에는 차선 변경은 정말 위험합니다. 예. 차선 변경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이 빗길을 운전할 때 앞도 잘 보이지 않고 차선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나요? 네. 그리고 빗길에서는 차량의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 현상이 생기게 되어 타이어가 노면 접지력을 상실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수막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핸들의 조작이 어려워지고 브레이크와 엑셀을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예, 이때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으시거나 핸들을 급하게 돌리게 되면 차체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아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수막 현상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수막 현상이란 달리는 자동차의 바퀴와 지면에 고여 있는 물로 인해 수막이 생기면서 자동차가 수막 위로 떠오른 채 미끄러지듯 주행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 즉 타이어가 땅에 닿은 상태가 아닌 물 위에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러한 현상은 빗길 과속으로 달리게 되면 더욱 빈번히 발생하게 되고 예. 아무런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마철 운전 시에는 이러한 수막 현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주의하며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네, 정말 듣기만 해도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운전할 때 정말 주의를 해야겠어요. 네. 혹시나 빗길 운행 중 수막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면 예, 핸들을 조작하시거나 급하게 제동할 경우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네. 당황하지 마시고 핸들에 힘을 빼고 엑셀에서도 발을 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둬야겠네요. 네, 그리고 빗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네,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비가 오는 날에는 낮에도 어두울 때가 많고 산길을 주행할 때에는 안개도 많이 끼게 되어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네, 정말 비가 오는 날에 항상 어둡고 안개도 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 오는 날에는 항상 낮에도 안개등과 전조등을 꼭 켜고 주행해 주셔야 합니다. 예, 만약 운행 중 시야 확보가 어려워
천천히 주행 중이라면 후방에 있는 차량이 내 차를 인지할 수 있도록 비상등을 켜고 예. 운행을 해준다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우산을 쓴 상태에서는 보행자의 주위 시야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네. 보행자의 움직임에도 더욱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정말 저도 항상 비 오는 날에는 전조등을 꼭 켜고 다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 전조등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들이 있어서 도로 위에서 정말 위험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원음방송 청취자 여러분들은 비 오는 날 꼭 전조등 켜고 운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전조등 켜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예예. 바로 와이퍼 점검입니다. 예. 전조등은 다른 차량들이 내 차를 볼 수 있도록 켜는 것이었다면 예. 와이퍼는 나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와이퍼는 소모성 제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예. 잘 닦이지 않거나 줄 라인이 생기게 됩니다. 예예. 수시로 와이퍼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가 된 경우에는 교체를 함으로써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나 장마철 시야 확보에 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정말 이 와이퍼 비 내리는 날 시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꼭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네, 피디님 예. 이참에 타이어 점검도 같이 해보신 게 어떨까요? 타이어, 예, 엄청 중요하잖아요. 예, 타이어도 엄청 중요합니다. 네, 장마철에는 밤과 낮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네, 타이어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게 됩니다. 네, 반복되는 타이어의 수축과 팽창 과정에서 타이어의 공기가 빠져나가기 쉽기 때문에 예, 평소보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조금 높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한 타이어가 많이 닳아 있다면 접지력이 약해져 차량 제동 시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후된 타이어는 교체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정말 장마철을 대비해서 우리 김민규 경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와이퍼와 타이어 점검 꼭 해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당장 와이퍼와 타이어 점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빗길 운전 중 차 유리에 습기가 찼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네. 뒷유리 열선과 앞유리 쪽 방향 공조기를 고정한 후 에어컨을 켜시면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그런 팁을 정말 쉽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자, 그나저나 7월 12일에 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간단하게 우리 원음방송 청취자분들께 개정된 도로교통법 어떤 게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여전히 아직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예.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예. 7월 12일부터는 단속을 진행하다 보니 운전하실 때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우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네. 즉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보이면 일시 정지하셔야 하는데요. 예. 여기서 추가된 부분이 바로 통행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네네. 만약 보행자가 횡단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예. 만약 개정안 내용을 위반하시게 된다면 승용차 기준 벌점 10점에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네, 이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이 부분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어도 주변을 잘 확인해서 운전을 해야겠습니다. 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앞 일시정지 의무도 확대되었습니다. 예, 어린이들 특성상 횡단보도로 달려오는 경우가 많고 예, 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빠져나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하신 후 출발하셔야 합니다. 예. 정말 저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교차로 우회전 시에 운전자들이 또 어떤 부분을 주의하면 될까요? 네, 상황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전방에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예,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셔야 합니다. 예, 이 경우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주의를 확인 후 우회전을 하셔야 하고 예.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출발하셔야 합니다. 네, 다만 보행자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호가 바뀔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이 부분에서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하게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기다리셔도 좋겠지만 일단 주변 살피시고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네. 만약 전방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예, 다만 우회전하는 차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보행자의 통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만약 우회전 후 보행자가 없다면 주의를 확인하시고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예. 즉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가장 포인트이겠네요.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 핵심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멈춤, 일단 멈춤이 정말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장마철 안전수칙과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린 부분 꼭 숙지하셔서 모두들 여름철 안전운전 하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유용하고 안전한 교통안전 정보 함께 알아봤습니다. 또 2주 후에 유익한 교통정보로 함께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김민규 경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